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미래은 교과서의 요약하며 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짧게 은지가 읽은 글 요약하기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학습 확인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약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기란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요약하기의 방법으로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중심 내용을 찾아 요약할 수 있고, 글의 구조를 시각화한 구조도를 활용하여 요약하면 효과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약하기 방법으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을 선택해서 정리를 하고 덜 중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이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라면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묶고 그리고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이번에 살펴볼 글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봅니다. 이번에 살펴볼 글이 설명문이거든요.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흔히 처음, 중간, 끝의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문단 단위로 요약을 하는데요.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삭제합니다. 읽기 목적에 따른 요약하기 방법으로 비교하며 읽기 같은 경우는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는데요. 비교와 대조라고 했을 때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대조는 차이점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이해와 탐구 활동으로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은지가 읽은 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지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다음 글을 읽었다. 은지가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을 요약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요약의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읽기 목적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드러날 텐데 구조를 고려해서 요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요약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은지가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므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씨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북극은 남극과 달리 주변에 여러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30에서 40도씨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도씨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통 100m 두께의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이 걸리므로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현덕 외에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1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은지가 읽은 글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나의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남극과 북극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었어.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이렇게 노랗게 칠해 두었는데 어떻게 두었는지 볼게요. 특별히 이 글은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설명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특징을 비교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요약하는 방법을 연습하기에 적절한 글입니다. 지금 글을 보면 네 단락, 네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은 앞에 첫 번째 칸을 비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네 단락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내용도 살펴볼게요. 지구에서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두 지역은 어디일까요?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남극과 특징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중심 내용이라 칠해 두었고요.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주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역적 특징과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 지금 남극의 기후 조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 칠해 두었습니다. 표현법 하나 확인할게요.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물었잖아요. 그리고 남극이 훨씬 춥다.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답법, 묻고 답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문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므로 남극의 지역적 특징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지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칠해 두었습니다.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씨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 남극의 특징 드러나잖아요. 원주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칠해 두었습니다.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남극의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살펴봅니다. 북극은 남극과 달리 주변에 여러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북극이 남극과 다른 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30에서 40도씨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도씨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 지금 기후 조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칠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원주민이 살고 있대요. 중요한 내용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가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봅니다. 보통 100m 두께의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이 걸리므로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처럼 종합하고 정리하잖아요. 뒤에 문장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칠해 두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겉으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처음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남극의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이 드러납니다. 육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춥고 원주민이 없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북극의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이고
비교적 따뜻하고 원주민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간 부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조하는 부분인데 대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였고요. 네 번째 단락은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얼음 창고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마무리하는 끝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지가 요약한 내용 한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내용 정리한 거 보면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서 글의 구조에 따라 처음, 중간, 끝으로 정리해 보았어. 지금 글의 종지가 설명문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보았다라는 거 드러나는데 처음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중간 부분 살펴보면 두 번째 단락은 남극에 대해서 적고 있잖아요. 거대한 대륙이라서 북극보다 훨씬 춥다. 추워서 원주민이 없다. 로 정리했고 세 번째 문단은 북극에 대해서 적었는데 바다라서 비교적 따뜻하다. 그리고 따뜻해서 원주민이 산다. 지금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기후의 차이가 주로 드러나서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 드러나고 있는데 비교와 대조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대조의 방법, 차이점이 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에는 글 전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비교, 대조나 분류 등과 같은 내용 전개 방식이 나타나기도 해. 요약할 때는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지금 은지가 한 말 한번 띄워보았고요. 끝부분 살펴볼게요. 네 번째 단락의 내용 정리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요약문으로 어떻게 정리해 보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기후 차이를 보면 남극은 대륙이므로 북극보다 훨씬 춥고 원주민이 없다. 그러나 북극은 바다라서 비교적 따뜻하여 원주민이 산다. 지금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바꿨고요. 접속사도 넣었고 끝부분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은 뺐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남극과 북극의 차이가 많이 드러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쓸 때에는 읽기 목적에 따라서 앞서 정리한 중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은지가 읽은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요. 성격은 객관적이고 중심 소재, 제재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과 기후 조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역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바다다. 그러다 보니까 남극은 더 춥고 북극이 조금 더 따뜻하고 그리고 남극에서는 원주민이 추워서 못 산다면 북극에서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원주민이 산다.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본다면 남극과 북극의 특징을 비교 대조하여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비교 대조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차이점, 대조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글을 요약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읽기 목적을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대개,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 원리를 따라서 글을 요약해 나갑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보고 또 요약문을 써 볼 수 있습니다.